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금입니다. 불금이라서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출발했는데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요. 또 여전히 또 자리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나키스트님 계시고요. 퀴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쿼드라고 읽어야 되나요? 퀴드 007님 오셨고요. 가을 영양제님도 오셨네요. 스나이퍼님 오셨습니다. 자, 테디 12남매맘님도 오셨네요. 정호님도 오셨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윤석열 얘기 또는 최근 있었던 이 해병수사단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수근 상병. 우리 뭐 최수근 상병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보통 최수근 해병이라고 부릅니다. 해병은요, 보통 그 계급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병 이렇게 부르더군요. 자,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군 지휘부의 수사 개입 조작 폭로. 자, 해병 수사단장 탄압은 윤석열의 자기 부정이다. 이 얘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요즘 진행되고 있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최수근 상병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병대원이죠. 수해 현장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수해 때 실종된 사람을 수색하는 작전에 투입이 됐죠. 그 과정에서 물살에 휩쓸려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참,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라고 하고요.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또 우리가 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웬만하면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요, 죽지 않게 해주는 게 군 지휘관들의 임무입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지휘관이라면, 장교라면 자기 부하가 죽지 않고 무사히 임무를 끝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근데 최수근 해병은 결국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해병대에서 진상조사를 했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옛날 같으면 군 헌병대 같은 곳이겠죠. 해병 수사단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병 1사단장과 해병 여단장 그리고 각 부대 지휘관들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해병 1사단장은 자신이 현지 순찰을 점검을 가는데 그 과정에서 뭐 옷을 통일하게 했다는 등 복장 통일 뭐 이런 거 막 시켰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작업이니까 어떤 준비를 하라는 지시는 또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보통 장교가 부하들을 작전에 투입할 때는 이런 임무를 맡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해와 라고 임무 부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비상거리일 때도 그래요. 자, 전병력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한다지. 완전 군장인지 단독 군장인지 현 복장 그대로인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전병력 체육복 차림으로 운동화를 착용하고 연병장 앞에 직변한다. 실시.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죠. 자, 5분 대기 비상 5분 대기조 긴급 출동하고 나머지 병력은 즉시 단독 군장 소총 소지하고 탄약을 불출받아서 출동 준비한다. 연병장에 집합.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지금 우리 전투하러 갈 거야. 총알 가지고 나와. 총 가지고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본이지. 자, 우리 오늘 수색 현장에 수색을 하러 갈 거야. 실종자 수색이야. 자, 물에 들어갈 수 있어. 준비하고 와. 라는 정도는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뭘 하러 갈지 몰라. 병력들은 삽질하러 가는 줄 알고 삽 들고 나타난 애들도 있었대. 그렇지, 보통 수색 현장 가라 그러면 수색을 하는 게 아니라 삽질하러 가잖아요. 그죠? 그죠? 보통 군대에서 우리 삽질 더럽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해병수사단장이 문제가 있다. 사단장부터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작성을 하고 보고서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로 보낸다? 예, 민간경찰에 보내는 거죠. 원래요, 이 군에서 누군가가 죽잖아요. 비전투 손실이 벌어지면은 그 수사는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범죄도 민간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군에서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넘겼는데 상부에서 뭐라 그랬다고? 사단장하고 여단장 빼랬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안 됩니다. 그냥 다 보내야 됩니다. 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직위해제를 당했죠.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게 생겼어. 한마디로 탄압을 받는 거죠. 법대로 했는데 탄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수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중요한 거는 내용 그대로를 민간검찰에 넘겨야 되는 거야. 자료 그대로. 그게 법이에요. 애시당초에 그러면 군 수사기관은 수사도 하지 마. 민간한테 다 넘겨. 라고 했다면 모르겠으나 일단 수사해보고 수사한 내용을 민간에 넘겨줘. 라고 했다면 다 넘겨야 돼요. 중간에 빼? 이거 불법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불법적인 행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수사한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직위해제를 당하고 오히려 자신이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 사람을 수사를 한대. 이런 개소리가 있어요. 이씨. 이에 대해서 이 박정훈 대령은 해병 수사단장,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사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외압과 지시를 받았다.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 그러지 않았냐. 나 철저하게 수사했고 법대로 민간에 넘겼다. 근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내가 처벌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항명이라 그래. 이게 항명이야? 이거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건 항명 아니야. 이게 왜 항명이야? 자, 지금 이 박정훈 대령을 건드린 사람은요, 모두가 에브리바디 탄핵감입니다. 저는요, 국방부 장관 탄핵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요, 윤석열 탄핵 대상이 됩니다.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법무관리단 다 탄핵 대상 돼요. 이 사람들 다 탄핵 대상이에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다 탄핵 대상입니다. 명백합니다. 이거는. 국방부 검찰단의 검사, 군검사 다 탄핵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군 업무는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입니다.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됩니다. 탄핵 사유 추가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대목에서 이 주제의 제목으로 내세운 게 있죠. 뭐라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은 윤석열의 자기부정이다.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윤석열이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면서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떠버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항명하면은 윤석열 아닌가요?
항명의 대명사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니누와 자기 부정이죠. 자, 사진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과 다시 이게 조영렬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어요. 조영렬 이 사람은 윤석열 때문에 아주 그때 개망신을 당했죠. 사람에 충성 안 한다며. 그래. 해병대 이 수사단장도 사람에 충성 안 하고 있네. 정말 법대로 하고 있네. 근데 왜 괴롭히는데? 심각한 윤석열의 자기 부정이죠. 윤석열 자기 부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행동, 군 검찰의 행동은 명백히 탄핵감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항명의 대명사, 항명했다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게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부하한테 항명 당하니까 기분 나쁘냐? LA 쪼잔한 놈아, 좁쌀 영감쟁이 같은 놈. 자, 순데렐라님, 윤석열 탄핵사에 이미 차고 넘친다. 차고 넘치는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뭐. 자,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하나 더 느낍니다. 윤석열이요, 이렇게 지는 항명해놓고 지한테 항명하는 다른 사람은 저렇게 짓밟는 이런 꼬라지도 문제지만 이건 윤석열이라는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사실 이게 군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휘관이 함부로 수사에 개입해가지고 얘 빼, 얘 넣어. 이건 어디까지 끊어. 이렇게 하는 게 군대에서는 비일비재했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군 지휘관이 자기가 범죄 수사에 개입을 해서 사람 하나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 이게 지 권한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바로 그런 상황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모든 국민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는 거. 이 군대의 고질병, 이거 어떻게 보자면 검사들의 고질병하고 똑같아요. 참 비슷한 게 검사들이 하는, 정치 검사들이 하는 짓이나 정치 군인들이 하는 짓이 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치 군인은 아니지만 지금도 조금 잘 나간다, 아니 지금도 군인들, 지금의 그 군인들 하고요, 지금의 검사들, 정치 검사는 아니지만 보통의 검사들도 보면은 지들이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지들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좌지우지 하려고 해. 그게 군의 고질병이자 검사들의 고질병이죠. 자, 다시 군대로 돌아갔어요. 군대에서 그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특히 뭐 사단장급 정도 되면은 이 수사를 가지고 지들 멋대로 하려고 들어요. 수사 결과를 놓고 얘 빼, 얘 넣어, 얘 기소해, 얘 세게 죽여, 살려, 지 마음대로 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안 일어난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 거의 모든 사건에 백이 작용하고 계급이 깡패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범죄 수사, 군 사법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깡패 같은 짓들이 지금 막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죠. 이해람 중사 부대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신고를 하죠. 그랬으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지. 근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부대로 옮겨가야 됐고, 다른 부대로 옮겨가서 거기서도 계속 탄압을 받습니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죠.
결국 이해람 중사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망 원인도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게 된 원인도 범죄 수사의 축소 은폐 때문이었고요.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축소가 은폐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이 공군이잖아요. 이 공군에서 공군 비행단 16비행단에서 착착착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넣어라 누구를 빼라 하는 일들이 많았죠.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라 결론을 어떻게 바꿔라. 자, 그 과정에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됐던 사람이 전익수 대령입니다. 나쁜 새끼죠. 저희 전익수 이 사람이요 정말 많은 조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전익수 나한테도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해가지고 지 기사 고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디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제가 승질 내는 거는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전익수 전화 걸기부터 전화를 제가 받는 순간부터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구만요. 뭐 이딴 새끼가 다 별을 달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별 내용도 없어요. 나는 억울하다. 억울한데 왜 내 말도 안 듣고 기사를 썼느냐. 지 말을 왜 써. 거기에 진행 과정만 쓰면 되지. 어떤 상황이 진행됐다. 확인이 된 부분인데 뭘 다시 써. 견해가 있다든지 추측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 예측이 된다. 또는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에 대한 반론이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데 반론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전익수가 이번에 걸려서 지금 가게 생겼다. 혐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뭐 다 썼는데 왜? 문제는 딱 하나였지. 이 전익수 대령의 누난가가 옛날 헌법재판관이었어요. 모 헌법재판관이에요. 전해숙인가? 하여튼 그 헌법재판관이었어요. 왜 우리 누나 얘기를 하느냐, 왜 우리 매형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만. 그래서 막 제가 이러쿵 저러쿵 막 얘기를 하다가 맞다 그때 참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서 사실 반론을 받기 위해서 국방부에다 연락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는 뭐 우리는 생까드만 그랬는데 자기 뭐 얘기는 뭐 반영이 안 됐다는 둥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대. 그래서 나도 맞짱을 떴습니다. 전익수 대령이라고 안 했죠. 전익수 씨 하고 소리를 저도 맞받아 쳐봤어요. 제 목소리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도 장교야. 니만 장교냐? 나도 내 동기들 대령단 동기들 많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소리 질렀습니다. 나중에는 니 몇 기야까지 나왔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전익수 대령의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느꼈던 거는 이런 자니까 언론사에 전화해서 지 기사 고치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 있는 자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니까 만약 내가 지 부하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더군요. 자, 이해람 중사 사건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군 의문사 사건. 이 군 의문사 사건의 출발은요, 다 은폐 조작입니다. 지휘관이 수사에 개입을 해서 누구 빼라, 누구 넣어라. 처벌 범위와 송치 범위를 자기들 멋대로 좌우하는 데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군 의문사 취재를 통해서 기자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참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부딪혔던 게 뭐냐면 군 수뇌부, 군 지휘관들, 이 지휘관들이 수사와 취재에 개입을 해서 누구를 넣어달라, 누구를 빼달라, 이 표현 바꿔달라, 이거는 이렇게 바꾸자 라고 하는 것을 매번 목격했습니다.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 동기, 정운장교 동기 중에 아마 자기 부인의 동생이겠죠. 처남이죠. 처남을 군대에 보냈는데 그 처남이 군에서 좀 사망한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우리 정운장교 동기들이 엄청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매형이 장교인데 처남의 사건이 은폐가 되더군요. 심지어 나중에 이 사망 사건, 이 사건이 결국에 진상이 드러나서 관련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니까 그 사단장인지 부사단장인지가 병사들 정신교육한다고 불러 모아놓고 얼마 전에 어떤 부대에 그 XX 있지? 죽은 애 말이야. 걔는 말이야. 집안이 불우하고 말이야. 부모님은 싸우고 말이야. 맨날 가정 불화가 있고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집 사위가 장교인데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군대가 얼마나 썩은 조직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건 아닌가요? 우리 그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수많은 군 의무사 사건 그렇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 최수근 해병의 사망 사건 그리고 이 수명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 이들에게 닥치고 있는 운명은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 군대가 창설된 이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고질병이 아닌가. 권력이 있는 자가 사병들,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그 권력과 계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하, 명예, 호의호식을 위해서 악용하면서 부하들의 목숨을 마치 껌값 취급하는, 개죽음 취급하는 이런 고질병이 쌓여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장중사는 구속은 됐죠. 근데 뭐 이 사람 처벌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벌 세게 못 나올 겁니다. 사망 원인과는 직접 관련이 없죠. 성추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성추행 부분에 문제가 될 거고요. 집단 괴롭힘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게 기소가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저는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